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우리 시골에 제 외국인들 인건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막 저한테 짜증 비슷하게 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 어떤 부분적으로 뭐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마을에 지금 13만원, 14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액 자체가.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제 경험해 보신 연배님도 계실 겁니다. 뭐 이제 그런 분들이야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잊혀진 과거처럼 느껴지겠지만 너무도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 농사는 제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까지. 4차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4차 산업 시대에는 인간이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기보다는 어떤 매체라든지 최첨단 인터넷 뭐 이런 걸로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걸 얘기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산업이라 하는 것은 모든 첨단 산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고요. 2차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간들이 예를 들어 예로 2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면은, 옛날 여자분들은 봉제 계통 미싱을 굴려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하는 선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반, 밀링, 셋밥, 뿌레나 이런 정도의 어떤 기계 가공을 해서 남기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이라 하는 것은 자연에서 주는 어떤 순수한 농부들의 인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갖다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1차 산업이 실패한지 실패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잊어버린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 우리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 모르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밀입니다. 밀. 우리나라 주 경작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쌀, 보리, 밀, 이 세 가지가 주 작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어릴 때 보면 밀농사를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밀농사를. 그런데 6.25 전란 이후로 이 미군 부대 이쪽에서 밀가루가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밀을 이용한 수제비, 국수, 아주 이고리나다락 먹지 않았습니까? 수제비, 칼국수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품질도, 우리나라 가공시설이 미약하다 보니까 품질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도 싸지도 않고, 그래서 밀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밀농사를. 이제 밀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미국에서 주는 거 얻어먹고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기업이 뛰어들어가지고 밀가루 수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수입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민들 자체가 밀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경쟁력을.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밀을 수입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밀이 비쌉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쌀이 비쌉니까? 밀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능력을, 단 비싸다는 그만 뭐 어쪽 한쪽으로 기울러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손을 대는 바람에 우리나라 전 국토에 있는 밀 생산량이 제로가 됐고요. 한 20년 전에 뭐 우리 밀 살리기 해가지고 이랬었는데, 우리 밀 맛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래 보면은 외국의 고품질의 밀가루에 그냥
중독이 돼서 그처럼 옆에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걸 잃어버린 겁니다. 실제 밀 종자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우수하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실제 우리 밀을 갖다가 개량을 한 것이요. 종자 개량을. 이제 그런 밀 우리가 다시 수입해서 먹는데요. 누군가는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것은 짓는 사람 자체가 손해지만, 이제 그 부분 짓는 과정, 그 부분도 문제지만은, 최고로 문제가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아무리 하루 일당 우리나라 사람 100만 원을 줘도 그 100만 원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지만 외국인들한테 단돈 10원을 줘도 우리나라의 국력이 밖으로 새 나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자체 물가를 봐야 되는데, 전 세계 물가를 보는 겁니다. 세계 물가를. 이제 세계 물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가 일 다닐 때 80년대에 뒤지게 일해가지고 야간 잔업 천야 다 해가면서 해가지고 한 70만 원 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었는가 하면은 한 달에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정도 되겠죠. 30만 원 벌었는데 가서 뒤지게 일해가지고 70만 원 벌었습니다. 야간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가를.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그 선진국의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후진국에 있는 사람,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하고 단가를 똑같이 줘버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됩니까? 경쟁력이 작고 약해지겠죠.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댓글 남겨둔 중에 농사를 줄여야 된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농사가. 옛날에 짓던 땅 묵어서 기계 못 들어간 자는 전부 다 묵어 있습니다. 더 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다고?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데려오지 말았어야 할 인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윤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땐 잘못됐습니다. 계속 싼 것만 추구하고, 또 농촌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농사를 지어 직거래를 해더라도 진짜 싼 것만 사는 사람이죠. 아, 시장에 가면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그러면은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사 먹었으면 농민한테 10,000원 주고 사 먹었을 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겁니다. 싱싱하고 보장되고 안정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농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생각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우선 자기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나 역시도 그렇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를 꼴을 보면, 왜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땅 한 평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개인이 땅 소유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습니까? 강남의 비싼 아파트는 전부 싹 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전 해외 돈 중에 그 사람들 거라고 다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한테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규제 뭐 다 심으면서 뭐 조선족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정작 중국에서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가에서 중국 놈들이 밀어주니까 우리나라에 땅 투기하고 집 투기하고 해가지고 그 중간 마진 다 챙겨서 나르고,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전부 다 외국 땅 됩니다. 외국 땅.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가서 땅을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나라와 동등한 대접을 해줘야지. 우리나라는 가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무슨 뭐 우리나라의 땅을, 아이고, 우리나라 땅 다 뺏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농촌에 비하면 그 소리 소문도 없이 진짜 중간에서 많이 만연하게 퍼져 있고, 그것도 중국인한테 내가 직접 물어본 겁니다. 직접. 조선족한테. 저 길림성에 산다는 자였는데, 야, 너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너 누구를 응원하냐 물어보니까, 중국을 대국이니까 중국을 응원하지. 그러면 야, 너는 그러면 조선족이라면서 한국에 와서 돈 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한국은 잘 사니까 내가 와서 잠시 있다가 돈 벌고 가면 되는 것이고,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가 내가 살던 고향이지. 진짜 눈깔이 뺑다 귓방맹이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정치하는 사람도 생각해. 조선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투표권을 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막걸리입니까?
참 환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거 다 따져보면은 어떤 정치권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정치를 하시던 분들은 과거사기 때문에 결과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는 부득이 해도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아, 그랬구나 하고, 아, 그랬는데 말을 못했지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아직 초반이고, 또 어떻게 될 거다, 예상만 하고 있지 실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귀양 뽑아지고 귀양 된 사람이라면은 국민에 맞게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진짜 안 좋은 모습, 사람들끼리 일어난 법적 다툼의 어떤 부분적인 수장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오히려 좀 더 나은 걸 할 수 있지 않겠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지, 그분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바램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본 눈에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그것을 한번 좀 얘기해 주고 싶고요. 지난 과거사에서 보면 해놓은 이전 정부는 뭘 했습니까? 조선족 갔다 군대 갔다 받아주면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뭐 다른 나라가 한국 갔다 펌해하고 나쁜 뭐 국가 뭐 공산주의 뭐 어찌고 하는데, 지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기야 옛날 우리 어릴 때 북한 교육할 때 안 그랬습니까? 거기는 진짜 상상도 못하게 배 굶고 살고 막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배불리 먹고 살 때였었습니다. 그만큼 정치락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이제는 많이 알지요. 특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유튜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방송국 기자, 신문기자 공갈 빵빵 치고 매스컴에서 이게 뭐 어떻네, 저게 뭐 어떻네, TV에서 뉴스 시간에 귀 기울이고 가짜뉴스 다 듣고 인간들 다 속고, 군부 정치 시절적에 야 저기 간첩 나왔다 하고 그 간첩에 정신 쏠려 있는데 어먼 계획안 싹 통과시켜버리고 다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매체가 너무 개인의 매체가 발달해서 모든 사람한테 자기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민주국가가 되었지만, 이전 정부가 들어서 민주국가가 된 것이면은 맞습니다만은 여기에 사회주의의 어떤 정신을 본 바탕으로 해서 평등사회로 먹고 살자 하는 이런 되지 않는 권리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정말 국가에서 내는 세금도 많은데 가뜩이나 일을 하면서 조금 가져가는 건 괜찮겠습니다만은 일을 하지도 않는데 일정 회비를 내지 않으면은 어느 다른 지가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사회주의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기능이라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는 자기 기능, 능력껏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나은 실력과 남보다 나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 능력에 맞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까요? 사무실에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 계급 사회에서는 차등 치고 하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내가 현장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직에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어떤 기계 운전을 한다거나 이러면 인자 갓 배워갖고 학원 나온 사람도 100원, 경력이 몇십 년 된 사람도 100원, 그러다 사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평등하게 공동적으로 다 먹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큼 평등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이 이전 영상에서 공산주의에 있는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머릿수만 채우면은 그래 너는 레벨이 1이니까 1에 해당하는 거 받아, 너는 레벨 2니까 2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돈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주머니에 내서 뭐 시장 보러 가면은 5만원도 아깝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5만원이 아니라 50억도 일순간에 길바닥에 버릴 정도로, 버리지는 물론 않겠지만 버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인간들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정치라 하는 그 자체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등한 생각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누리게끔 배분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거할 때만 그냥 고개 껍벅껍벅 숙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형님, 동생, 누나, 사촌, 있는 친구, 없는 친구 다 그러다가 시장이고 어디고 비린내 나는 손 막 잡아주면서 아이고 빨다시피 하다가 선거 딱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 얘기 한마디를 아는 채도 안 합니다. 그냥 도망가지요.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그 자체부터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법만 다 만들어 놓고. 자, 우리 같은 민초들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 말씀하세요. 농토를 줄이면 된다. 줄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징징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계속 수입선만 먹고 살아볼까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쉽게 해서 석유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나오긴 나오지만은. 국제유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자기 호주머니 돈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라면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겨우 자급자족 할 수준에서 조금 미달합니다만은, 만약에 쌀 농사를 짓지 않고 밭 농사를 짓지 않는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을 수입한다면은 베트남 같이 그런 사회주의에서 전번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쌀값을 올린다. 뭐 직격탄인 거죠. 또 밭 농사. 지금 우리가 항상 불평불만 갖는 게 중간 마지노선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것들은 지들이 좋은 건 직접 다 만들어서 공산품 가격은 가격 표시도 없이 얼마 올렸다 하면 그냥 바코드에 얼마다 이러면, 요즘 가격 라면 봉지에 가격 얼마 적혀 있는 거 봤습니까? 어떤 사탕 봉지에 가격 얼마 적혀 있는 거 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바코드 같은 거 지들끼리만 알고. 근데 우리 농산물은 어떻습니까? 밭에서는 200~300원 가는 게 실제 사서 드시는 분들은 몇천 원씩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 마진의 세계에서 한번 보십시오. 첨가물 시장 가서 경매하는데 경매비 띄어가지고, 첨가물 시장에 진열하는데 진열하는 거 돈 다 줘야 되지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수수료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나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 더 서글픕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 판매하는 사람 지금 안 보셨죠? 한번 가보십시오. 물건 10,000원에 금방 받아가지고 뒤돌아서 다른 상인한테 11,000원, 12,000원에 그 자리에서 한 덩어리에 1,000원씩 붙여 먹습니다. 수박으로 치면은 10,000원에 샀다가 11,000원에 그냥 덜렁 미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뒤돌아서도 11,000원에 팔면 그 수박 한 덩이를 가져간 사람은 그냥 11,000원에 팝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박 거기까지 와서 차에 싣고 저 위치까지 가는 때까지 하면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운반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최소 15,000원 이상 가겠지요. 최소 적었을 때. 지금 현재 밭에서 올해 수박 한 덩이 나가는 것이 7kg짜리 기준에서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 현재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서 드시는 분 7kg짜리 얼마에 사서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이전 정치인들이 뭐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감히 이전에 만들어 놓던 입법에서 이렇게 됐던 것이 우리나라 자국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들 우선 표 얻기 바빠서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법을 만들어 놓고 지들 유리하게끔 이끌어 가게끔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게 지들 생각대로 안 돼서 위치가 바뀌었지만은, 진짜 바뀌어야 되는 윗선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시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민초들 아닌가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다고 해서 그 자리 쫓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땅 한 평이라도 자기 명의를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면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지 나라 돈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출 해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우선 정책으로 이래 해가지고 참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있는 잘못된 인력, 사회주의에서 들어온 인력들이 최우선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인간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있어 보십시오. 모든 범죄와 자치구 만들어서 자기 독립하려거든
그런 인간들이 될 겁니다. 나도 대한민국 시민이다 이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만은 오늘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이래했는데 이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전 정권에서 자행해왔던 이런 모순된 점을 이번 정권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진행형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은 없겠지만은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문민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배가 더 고파진 것은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 같은 농부들,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하기 뭐해서 제가 내 농사에 관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답글을 주셨기에 제가 또 오늘 열변을 한번 토합니다. 다음에 이 뒤에 영상은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국가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변을 토하고 참 기분이 할 때마다 좋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 짓고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저에 대해서 댓글에 대고 벌써 몇 개월 때 징징댄다고나 했다고. 내가 뭐 울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사연을 정하는 것이지 왜 사람을 포기합니까? 그런 악성적인 얘기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제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